아까 인사는 드렸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상미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5시를 넘기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기 때문에 5시를 최대한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사님이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데 또 방문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랑 애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학교복합시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복합시설 이용자들이 얼만큼 또 만족해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그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반적인 그 운영 현황, 이게 그 학교복합시설은 수익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 학교 어느 참여 주체가 됐든 부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부담을 얼마큼 가지고 또 학생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 25분 정도 시간 안에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학교복합시설 현황, 이용 현황 하고 이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운영 사례, 향후 과제 간략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복합시설은 법적인 개념은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러니까 청사도 들어갑니다. 공공 청사도 이제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문화체육시설 등의 시설이고, 저희 공모사업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어서 앞부분에 설명해 주셨지만 학교시설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시설 부지 등을 포함한 지자체 부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학교와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 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유형은 요건 개념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소래초등학교처럼 단위학교 신설 개축할 때 학교시설, 그 학교의 이용 요구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소래초는 이제 지역의 그 요구도 많이 반영이 됐지만, 그러니까 소래초는 학교 요구하고 마을 맞춤형 복합시설이 이제 조합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동탄이라든가 외국의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사례를 보면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제 그 학교 시설을 지역 시설로 인지하고 계획을 도시계획 시설 안에 넣어서 함께 계획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 우리 그 교수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본은 지역의 돌봄하고 노인복지 중심의 학교 복합시설 유형이 좀 많고요. 요게 이제 그 이치가와 제7중학교라고 해서 중학교 시설이 이제 교사동에 이제 중간층에 들어가고 상층부에 케어하우스 노인 시설이 될 테고, 하층부에 이제 어린이들 보육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고, 이제 동측에 여기가 되는데, 동측에 이제 지역 주민들 전체가 쓸 수 있는 문화센터를 그 노안 중학교 개축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입체적으로 건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핀란드 사례는 이제 도시계획과 연계한 그 사례 아까 잠깐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단층으로 된 작은 커뮤니티 스쿨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양쪽에 학교 시설이 있고, 중간에 그 학교 시설보다 훨씬 큰 규모로 대규모 체육관, 작은 체육관, 또 이제 여기 또 이제 그 농구장도 있고 중간에 이제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 학교에서 필요한 그 용도하고 규모를 훨씬 더 이제 그 넘는 그 지역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하다 보니까 체육 시설만 해도 이제 규모랑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도서관도 이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펙보다 훨씬 더 큰 시설을 도시계획할 때부터 이제 계획해서 학교 복합 시설을 이제 확충한 사례가 되겠고요. 네덜란드 사례도 이 앞쪽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2개가 저층부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그 상층부에 이제 공동주택이 얹혀져 있고,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주택하고 초등학교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중간 영역에 있고, 체육관은 이제 초등학교에 인접해서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마을처럼 주거 시설하고 커뮤니티 시설, 학교 시설, 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작은 단지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 사례입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법안 개정안도 좀 주거 시설도 복합 시설에 좀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법안이 좀 올라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아마 반대 의견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길게 보면 이런 이제 주거랑 복합된 타운 형태 커뮤니티 시설도 복합 시설의 범주 안에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저희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면적은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1000에서 3000 정도의 시설들이 많고 10,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도 저희가 사례가 있고요. 총 사업비도 50억 이하가 좀 많긴 한데 많게는 200억 이상의 복합시설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그 복합시설 학교급별 현황 중에 가장 많고요. 시설 용도별로는 체육관, 수영장에 기존에 이제 공영주차장이랑 포함해서 많았는데 최근에는 돌봄시설, 평생문화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저희 공모사업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유권은 교육청이 소유한 케이스가 과반수 이상이고요. 운영은 지자체 운영 케이스가 좀 많고 최근에 이제 공모사업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케이스가 우리 소래초도 마찬가지지만 좀 많이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저희 사업과 이제 별개로 저희 캐디 자체 연구로 이제 추진했었던 사례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매년 우리 복합시설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정례화해서 조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9개 시설, 이제 학생하고 지역주민 800명 정도 조사를 했고요. 여기 이제 A부터 I까지 있는데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좀 다양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게 이제 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시설 빼고는.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데는 또 설문조사 이제 좀 잘 안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짤막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학교복합시설 이용 수단은 자차하고 도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좀 드물었고요. 저희 사례조사 대상 학교 중에는, 복합시설 중에는. 그리고 이동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이내, 30분 이상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수요조사 할 때 이제 바운더리를 요 시간 범위 내에서의 이용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 시간대는 학생은 오후 3시부터 6시가 좀 가장 많았고 아마 방과 후 학과 시간 중에도 많이 쓰지만 방과 후 시간이 좀 더 많았고 지역 주민 이제 주로 이제 주부들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가 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용도별로 아동복지시설 쭉 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 대상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 지역 주민들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다 4점대 중반대로 굉장히 높았고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 소래초는 동선 계획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잘 분리도 하고 했지만 또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동선 분리도 잘 안 되고 주차 면수도 충분하지 않은 시설들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 체육시설 이용도 도서관 이용도
이용 만족도 이것들도 매우 만족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전반적으로는 잘 이용하고 계신 걸로 조사가 됐고, 다만 이제 주차장 만족도만 이제 매우 만족하다 이런 비율도 높지만 불만족하다, 좀 동선과 학생 동선과 주차 동선이 겹쳐서 위험하다 이런 시설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이렇게 A나 T 뭐 이런 시설들이 아까 다른 시설들은 대부분 4점대 중반이었는데 아이들의 학생 통학 안전 이런 것들 좀 위의 요소로 복합 시설이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고민해서 사용자 의견도 많이 분석하고 의견 수렴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시설 이용 요소별 만족도,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종류, 크기, 규모, 동선 분리, 이용 시간대,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이용 요구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 객관적인 설문은 그랬는데 주관적인 요구 사항에서는 뭐 수영장, 헬스장,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없는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충분히 지역하고 참여 주체들한테 해서 요구 사항들을 좀 더 이제 많이 끌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 동선 만족도는 그 시설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관리 운영 상태도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만족을 하는데, 이제 주관적 설문에서는 노후 시설 뭐 이미 많이 운영을 한 시설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영장 관련해서 좀 민원 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개선 요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만족도 조사할 때 꼭 정량적인 척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용자 의견들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조사들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데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텍스트 보시면 청소년 이용 시설, 이용 프로그램,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주관적인 의견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프로그램도 만족하지만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요. 학교 복합 시설 운영 사례는 제가 이제 그 10개 정도 포함을 했는데 다 그 시간 내에 다 안 되면 제가 끊고 제언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 백원 너나들이는 그 소래초, 시흥은 이제 너나들이라는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이제 복합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흥 백원 너나들이는 제가 그 방문했었던 복합 시설 중에 학교하고 복합 시설 운영 주체 또 지역하고 가장 잘 프로그램 연계라든가 시설 공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운영비는 한 6억 정도, 운영 인력은 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텍스트는 저희가 시설별로 다 써 있으니까 비슷한 시설 그 계획하고 계신 그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좀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시설은 그렇게 다양하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00제곱미터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GX실, VAR실, 육아 카페, 동아리실,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들을 세울 때 우리 복합시설들을 활용해서 얼만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연중 행사를 할 때 복합시설의 프로그램과 얼만큼 연계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얼만큼 같이 분담해서 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다 협의하고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조정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복합시설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굉장히 그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 이제 1층 엔터런스 부분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층 엔터런스 부분이고요. 모임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이들 돌봄 시설이고 이제 강의실 공간. GX실은 그
당연히 수요도 높고 이용도도 높아서 요새 복합시설 하면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GX실은 아이들도 뭐 무용실로 쓸 수 있고 뭐 요가실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있고, 도서관 저쪽에 이제 폴딩 도어가 있는데 열어서 저쪽 공간이랑 연계해서도 쓸 수 있는, 요거 이제 학교랑 직접 연결 통로 2층에서 확보해서 밖에 나가지 않고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금호 열린 문화센터는 여기는 수영장하고 체육관 중심의 우리나라 최초의 그 복합시설 중에 복합시설이고요. 투자는 이제 구청에서 했고 소유는 지금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복합시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자체의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운영비가 33억 정도 되는데 그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 12억이죠. 그러니까 이 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고, 서울의 다른 시설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직접 민간 위탁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서는 금호 그 열린문화센터 말고는 운영상의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호 열린문화센터는 체육관만 학교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고 수영장은 다 인근의 학교처럼 신청을 해서 나눠서 시간을 할애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체 시설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 중심으로 쓰고 있고, 그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민들의 접근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그런 사례입니다. 서울에서는 운영이 이제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참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하에 출입구 부분이 되겠고요. 일부 큰 이제 셔틀버스 이런 것들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학교랑 동선이 좀 공유가 되고 있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수영장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따로 셔틀을 타지 않고 우리 금호초 애들이 쓸 수 있어서 수영장에 대한 만족도는 좀 많이 있고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 아동 풀장도 별도로 있어서 갔더니 이제 그 지역민들 중심으로 제가 갔을 시간에는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체력 단련실이 별도로 확보돼 있고 여기도 이제 GX실이 별도로 있었었고요. 아이들 시설이 있었고, 오산 원동초등학교는 이제 수영장 중심의 대표적인 복합시설입니다. 여기 이제 기존의 시설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담해서 이제 투자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었던 시설인데 여기는 지방비하고 교육청, 국비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들어가서 시설이 확충이 돼 있고, 수영장하고 다목적 강당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고, 다목적 강당은 체육관은 거의 이제 학교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특이하게 보통은 3, 4학년만 수영장을 그 생존 수영 때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학교랑 여기 이제 공단 측이랑 잘 그 얘기가 돼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가 다 체육 그 수영 수업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애도 받고 실제 시설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학교 시설이 있고, 요 아래쪽에 이제 엔터런스가 있는데 복합 시설이 학교 메인 엔터런스, 보행 통로하고 차량 진출 입구가 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합 시설이 이렇게 딱 맞고선 이제 들어선 거예요. 이제 동선 분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갔을 때도 그 민원 전화가 이제 애들 위험하다, 저희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계속 그 전화만 이제 하루 종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수영장하고 체육관은 다른 복합 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학교에서 이용하는 그 빈도도 높고 또 학교에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통학로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애들이 이제 이쪽이 이제 학교로 가는 이제 통학로가 되겠고요. 아 여기 잠깐만요. 학교로 가는 통학로하고 저기 복합시설로 가는 그 이제 보행자 통로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차량 진출 입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요 하나의 요 이게 진출입 공간에 이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주차 면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여기 이제 연결 통로가 이제 확보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들 통학하는 데 되게 위험하고 주차 면수도 굉장히 시설 활용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설이었습니다. 여기 체육관은 우리 학교에서 거의 전용으로 쓰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GX실 마찬가지로 있고 수영장 학교에서 굉장히 잘 여기 유아풀장도 있었고요. 연결 통로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송리니음터는 그 자료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송리니음터도 시설이랑 연계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였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다양한 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었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대전 그 기성복지관 우리 사무관님께서 소개 잠깐 해주셨긴 한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중심의 학교 복합시설이고요. 복지 그 프로그램 이외에도 우리 그 여기가 이제 대전에 또 이제 좀 약간 농촌 지역이 외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소외된 학생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복합시설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건강 그 검사 이런 서비스도 제가 갔었을 때 좀 하고 있었고요. 체력 단련실 강당 수영장도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 이제 건강 그 이제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도 확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나머지 시설은 제가 다른 그 권역별 설명회나 이런 기회 때 또 그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기 시설별로 운영비나 또 이용 인원수 소유 주체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얼만큼 잘 이용하고 있는지 불편하게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최대한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텍스트가 좀 많긴 하지만 저희 자료집에서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 저희 그 파일로 올려드린 것에 좀 참고하시면 잘 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또 향후 과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가본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시설이 대부분이 지자체가 주도한 시설이 많고요. 또 일부 이제 교육청에서 주도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기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이게 학교에서 이용하는 게 이제 소외받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성 단계가 됐든 운영 단계가 됐든 지자체랑 교육청,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 단계 때도 계속 운영 협의체를 좀 유지하면서 또 비용도 어느 정도 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구조면 좀 더 그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요구에 대한 수용이라든가 또 지역민이 어느 정도 좀 그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하면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좀 그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외국 사례에서도 많이 봤지만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중심의 그런 시설들인데 사실은 애들이 많이 줄고 지역민들도 줄고 하다 보면 그 지역 시설, 뭐 공공시설,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외국 사례처럼 주거시설 뭐 이런 것들도 들어온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랑 문화랑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지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논의가 돼서 우리 저출생 그 시대나 그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학교를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 분석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올해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정기적인 운영 현황 어떤 것들이 좀 잘 이용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지 요구 사항들을 정례화해서 좀 조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들이 뭐 도시, 그 농어촌 또 신도시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모델 개발해서 좀 보급하는 것도 올해 저희가 숙제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제가 뭐 자료만 잔뜩 만들어 놓고 시간 관계상 너무 날림으로 설명한 것 같은 생각에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가 다음 그 설명회라든가 다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별도로 만들어서 찬찬히 내용도 공유하고 또 궁금하신 점들 있을 테니까 같이 좀 논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